자, 주말 사이 시장은 호실적에 대한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이게 보니까 주간 단위로 6주 연속의 상승이 보이는 거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참 대단한 뉴욕 증시다. 지난주에 국장 금요일 날 보고 참 여러모로 다른 의미에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잠시 후에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정리해 드리겠고요. 오늘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미국 뉴저지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날씨도 꽤 많이 쌀쌀해졌다라고 하는데 날씨도 궁금하고 또 미국 얘기도 궁금하니까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사람님과 함께 인터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월가 뉴스레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쌍남자네요. 네. 그거 입고도 돼요? 추워요, 안 추워요? 춥죠? 예, 예. 근데 아침에 이제 저는 택시를 타고 오니까 네네. 택시 딱 바로- 타러 걸어갈 때 막 춥지 않아요? 뭐 그 정도는 참을 수 쌍남자니까 붙을 수 있죠. 쌍남자. 쌍남자. 상남자. 예. 쌍남자라고 하면 약간 또 좀 이제 약간 그러네요. 된소리 나면 어. 좀 이게 욕설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상여자, 상남자. 쌍이라고 하면은 좀 이상한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고품격 네, 경제 방송이기 고품격 때문에 경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굉장히 고품격으로 한번 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가의 뉴스레터 주말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제일 좀 관심을 끌었나요? 주말 사이에 사실 이제 뭐 실적 발표다 보니까요. 네. 뭐 넷플릭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 도중에 저희가 실적 발표를 맞아요. 실시간으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자, 오늘은 뭐 제가 따로 준비하진 않았었지만 뭐 시장에서 이제 넷플릭스에 대해서 뭐 구독자도 좀 많이 늘어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미 대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또 하나의 이제 연설을 하는 그 앞에 이제 공화당을 또 지지하는 그러한 어떠한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그러한 이제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한 자리 이제 곧 차지할 그렇죠. 거라고 예. 본인은 그러니까 생각하겠죠? 뭐 이번에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나서서 네. 여러 가지 지지율을. 이야기를 했던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지난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미 대선에 정말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잖아요. 네. 그 트럼프 후보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그런 그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주말에 코인 그래서 계속 오르더라고요. 네, 코인 시장이 지금 좀 난리가 난 것 같고 음. 저도 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코인이나 주식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께 라이브를 막 방송을 하시는데 주말에 보니까 코인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수익률이 12.21%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많이 사셨어요? 저요? 네. 음, 조금. 너무 아쉽기 조금.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어, 후회됩니다. 이럴 때 예. 한번 인생 걸었어야 하는 건데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드네요. 자, 그래서 뭐 지금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관련해서 너무나도 긍정적인 그런 네. 공약들을 또 내놨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수혜를 또 받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주 제 주말에 있었던 설문조사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51%로 약간의 좀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선거인단의 투표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가게 되면 여러 이제 우리나라와는 조금은 다른 그러한 어떤 선거 제도 때문에 또 어떻게 더 뒤집어질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해리스를 그래도 앞서고 있다. 물론 오차범위 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향후 얼마 남지 않았죠. 11월 5일이기 때문에 네. 그날까지 해서 뭐 일부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사진은 이제 본인이 좀 앞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겠죠. 예, 이제 캠페인 내에서도 아니 선거- 옷 색깔이랑 저 해리스 트럼프 그 빨강 파랑 색깔이랑 맞추셨나요? 근데 여기서 막 춤을 췄어요. 삐끼삐끼 댄스를 예, 하셨나요? 춤을 추면서 이게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 그래도 얼마나 뭐 기분 좋겠어요. 귀여웠다. 예, 이렇게 나이가 좀 많으시지만 네. 그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핵심 헤드라인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기업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 날 장이 끝나고 나서도 또 실적 발표했던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자, 그런 기업들까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는요. 향후 10년 동안 미국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뭐 높은 PER,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어떤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사이클을 봤을 때 향후 미국 성장률은 앞으로 또 하락할 것으로 보여진다.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안 하는 건 아닌데 지금의 워낙 강한 성장률을 이어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 그러한 의견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차트로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중국 시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최근에 사실 지수 같은 경우에도 크게 빠졌다가 지난 마지막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한생 지수도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 특히나 중국 기업들이 또 큰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다시 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역대급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급격하게 올라갔던 중국 시장, 지금은 또 일부 조정을 주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방향성을 좀 찾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약간 우상향을 그래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부 왜요? 많은 뭐 부양책 규모나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물론 지금 시장에서 좀 실망이 있으니까 중간에 야, 이런 정도의 부양책 가지고 이 중국을 끌어올릴 수 있겠어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다 보니까 좀 조정을 줬었는데, 지금 아마 추가적인 부양책이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뭐 내수가 조금은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전망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과거에 너무 역사적인 저점을 좀 찍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더 하락을 할까? 이러한 여러 가지 부양책을 넣는 상황에서 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뭐 아주 과격한 상승보다도 방향성은 그래도 조금씩 위로 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머징 국가 그리고 선진국 간의 여러 가지 그 사이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상당한 많은 괴리율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그만큼 이머징 국가가 너무나도 역사적인 저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저도 약간은 정말 믿지 못하겠는데 사실상 그래도 계속 눈이 좀 가는 네.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믿지는 못하겠으나 또 놓지도 못하겠는. 믿지는 못하겠는데 네. 눈은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그리고 애플 아이폰 16이 또 중국 판매율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왜요? 아니 저 아이폰 16 사실 요새 너무 네. 사고 싶다. 원래는 제가 16 나왔으니까 저렴한 15를 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6이 그 카메라 색감이 또 유독 훌륭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저희 집에 저희 사촌들이 최근 놀러 네, 왔어요. 네, 네. 근데 전부 다 아이폰 16을 바꾸어서 온 거예요. 어머 부자. 아니, 다들 다 부자네. 할부죠. 어쨌든 부자. 자기 돈 부자.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뭐가 괜찮나 해서 근데 사진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뭐 어떤 의미에 잘 나요? 저는 사실 기기를 봤거든요. 매장 가서. 근데 매장에서의 느낌과 또 이제 일반 밖으로 나왔을 때 조명 없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좀 잘 모르겠는데 뭐가 다르다는 건가? 사실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느낌이 그런 것 같고.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문가분들이. 찍는 그 버튼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약간 정말 카메라 쓰는 듯한 그래요? 그러한 뭐 감성, 느낌으로? 뭐 감성,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 아이폰 16이 앞으로 뭐 그 애플 인텔리전스를 만약에 덮어 씌우게 된다면, 씌우게 된다면 가장 뭐 최신 기종이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또 그런 부분 데이터 처리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기대하는 그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iOS가 만약에 업데이트가 된다면 네. 가장 활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종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뭐 수요가 좀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이제 중국 판매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뒤에 가서 네.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외국 기업을 통해서는 지금 중국에서는 유일하게 테슬라만 과거에 이제 허용이 상해 지역에서 이제 FSD에 대해서 허용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또 급등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근데 하지만 여전히 FSD 테스트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수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사상 최고를 기록한 다우와 S&P 500.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 47번째 네.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우존스 0.69%, 0.09%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63% 상승했고 S&P 500은 0.4%, 러셀 2000 지수는 0.2%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맵을 좀 보시게 되면 사실 뭐 개별적으로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가 11%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부 뭐 빅테크들이 뭐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뭐 CBS 헬스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실적이 조금 좋지 않다 보니까 동반해서 같이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네. 뭐 일부 실적 발표 보였던 기업들이 예상치를 좀 하회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금요일 같았다. 예, 약간 다 놀러 갔다. 네. 예, 놀러 가서 놀고 그러느라고 크게 신경 안 쓴 듯한 느낌의 주식 시장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네. 팔란티어가 주가가 심상치 않아요. 왜요? 예, 팔란티어가 너무 빨리 튀고 있어요? 팔란티어가 진짜 빵빵빵 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 주가 흐름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거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저점 대비해서 벌써 7배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7배. 시장에서 지금 AI에 관련해서 또는 이 팔란티어가 사실상 이 확장 범위가 범용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많은 섹터나 산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다 걸쳐져 있어요? 다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가 오히려 AI 시대에 있어가지고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모델이 팔란티어 모델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시장의 여러 이제 평가하시는 뭐 분석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예,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섹터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 지금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이 가장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값이 또 올라가고 있다. 네. 그리고 중국이 반등을 줬다. 요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ETF 요새 맵을 자주 가지고 나오시는데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시장을 쭉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핀비즈 들어가시면 요것도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네네. 데이터입니다. 금리와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가 70달러 아래로 떨어졌어요. 맞아요. 네. 음. 그러네요. 자, 뭐 일단 생각하세요? 10년물 본인이 캡처해 놨잖아요. 10년물 네. 국채금리는 네. 4.08%로 뭐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오늘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서 준비를 못 하긴 했습니다만 뭐 어떤 거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음.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부터 이 10년 국채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었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정말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금리가 약간의 어찌 보면은 올라가고 있는 이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일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르는 것에 대한 약간의 우려감도 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에 이번 11월 달 FOMC가 정말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지금 4%대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이 부분도 향후 우리가 조금은 방향성을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경제 데이터 특히나 매크로 지표를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뭐 소비 또 소비가 어느 정도 더 이뤄지게 되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낮아질까? 또는 뭐 쉘터나 아니면 다른 외의 뭐 보험 같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변동성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인플레이션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변동성이 있는 만큼 다시 튀어올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앞으로 하반기 동안에 너는 어느 부분에 가장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 라는 부분이 있을 때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다시 튀어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유가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WTI 기준으로 69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수요에 대한 둔화가 아직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매크로 지표, 특히나 경기 지표 자체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또 유가가 여전히 이번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서 중국 수요 이제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 여전히 중동에 대한 긴장감 여전히 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WTI가 지금 69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별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이제 넷플릭스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후실적 발표에 주가 11%대 급등했고요. 향후 실적 성장 모멘텀이 유지될 것으로 월가의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하다 보니까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 약간의 좀 쏠리는 현상도 있다고 해요. 다른 이제 OTT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지를 하고 오히려 넷플릭스는 또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최근에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US 셀룰러인데요. US 셀룰러와
버라이존이 보유했던 라이센스 일부를 약 10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계약한 후에 주가가 9%대 상승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램 웨스턴이라는 냉동 감자 제조 기업입니다. 그쵸. 예. 자, 이 기업에 행동주의 투자자가 또 중간에 껴 들어갔어요. 제나 예. 파트너스. 자나 파트너스. 예.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하여튼 근데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맞아요, 자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읽겠죠. 자, 네. 그래서 요 자나 파트너스가 지분 확보를 밝힌 후에 주가가 9%대 급등했다. 예. 그리고 지금- 향후, 향후는 아니죠. 향후. 한글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자, 향후 램 웨스턴을 매각하도록 밀어붙일 계획이다. 그러니까 어딘가로 지금 팔릴 거라는 그 기대감이 지금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냉동 감자. 냉동 감자가 비싸질래? 맥도날드에 납품하는 회사 아니에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각각 예, 정말 예, 큰 예. 기업에 다 맞아요. 납품하는. 예. 자, 그래서 자, 이러한 뉴스도 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CBS 헬스입니다. 예상치 하회한 실적 발표, 그리고 오랜 임원이었던 데이비드 조이너가 지금의 캐런 린치 CEO를 대신해서 이 CEO 자리를 맡았다라고 발표한 후에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럴 때 참 저는 항상 그 대체자 분들이나 혹은 이제 누가 떠났다라고 하는데 막 주가 급등할 때 예. 다들 그가 떠나길 기다렸다는 짓이 예. 되게 씁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만약에 이 오랜 임원 데이비드 조이너가 들어와서 네.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제는 더 나아지겠구나. 근데 최근에 사실 CBS 헬스가 안 좋았었거든요. 네. 안 좋았기 때문에 CEO 교체라는 것은 오히려 호재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데이비드 조이너라는 분을 더 시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예,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네. 실적 발표 여파가 더 심했겠죠. 예, 3분기 실적 발표가 더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쏠렸던 것 같고 일단 CEO가 좀 교체가 됐다라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기업인데요. 아멕스 카드입니다. 3분기 엇갈린 실적 발표입니다. 예, 매출은 좀 올랐는데 EPS가 좀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리고 윤활제로 아마 유명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WD-40, WD-40. 이 기업 이걸 다들 아신다고요? 아마 이 남자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이게 완전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그 플라스틱 통에 WD-40 그냥 딱 박혀 있거든요. 예. 자, 근데 3분기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에 주가 마이너스 5%대 하락했다는 소식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오늘의 데이터 하나씩 열어볼 텐데 예. 이거는 ETF죠? ETF의 그래프를 가지고 오신 거죠? 저는 여기 제목 보고 실적 발표 일정이 이게 아닐 텐데. 그쵸? 아, 실적 발표. 실적 발표요? 기업들 숫자. 아, 예. 요런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네네네네. 주에 발표가 예정돼 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 보시게 되면 요 제가 네모칸으로 이제 네모칸을 쳤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약 한 뭐 10몇 %, 12%, 13% 정도 되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었고 이번 주에만 S&P 500에서 약 20 몇 %죠? 제가 전화가 왔는데 22%. 나스닥 100의 14% 정도 되는 예, 그러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주부터가 정말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 아닐까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혹시 이제 섹터별로 어떤 섹터의 어떤 기업들, 몇 개의 기업들이 뭐 실적 발표하는가를 궁금하신 분들은 요 색깔에 맞춰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뭐 다양하게 실적 발표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기술주들이 지금 사실상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대부분 기술주들이 다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파란 색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뭐 다양한 뭐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의 22%, 나스닥 100의 14% 정도 되는 그런 비중의 기업들이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테슬라가 수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보잉도 수요일 날 있고 IBM, 램리서치, 뭐 코카콜라 수요일 날 다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인페이즈 에너지, 3M, GM 뭐 이러한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덱스컴, 뭐 당뇨 치료제 패치 관련해서 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덱스컴 실적 발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실적 발표 보일 것 같아도 다음 주가 이제 뭐 어마어마하겠죠. 다음 네. 주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아마 대거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ASML 또 TSMC를 봤을 때 약간은 좀 다른 결을 보여줬지만 그렇죠. 가이던스적인 부분을 봤을 때 ASML에 대한 이 가이던스, 그러니까 예약 매출률 자체가 많이 급감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에서 어떤 가이던스로 좀 제공될지가 아마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빅테크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적 발표 내용들 좀 몇 개 챙겨 보도록 할게요. 프록터앤갬블의 실적 발표. EPS는 괜찮았는데 나머지가 조금 부진했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뭐 사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뭐 EPS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느는 성장을 했고 매출은 지금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좀 하회를 하다 보니까 빨간불이 좀 들어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 역성장을 매출 같은 경우에는 보여줬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서 약간의 시장에서 우려를 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가이던스도 막 그렇게 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밴드 하단에 위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은 시장에서 뭐 약간 우려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다. 뭐 네. 우려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 P&G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막 급변하고 그러한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거의 뭐 변동성이 크게 많지 않은 기업으로 꼽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 거의 뭐 지수 정도 수준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예, 뭐 어제도 뭐 지난 금요일도 뭐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인티브 서지컬은 정말 크게 상승했습니다. 네. 예, 올해 3분기 실적 발표인데 너무나도 좋은 실적 발표를 보여줬고 EPS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상승했고요.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뭐 여러 가지 뭐 아시다시피 수술용 로봇이잖아요. 다빈치. 예, 이 부분에 대한 매출 자체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느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티즈 서지컬은 엄청난 호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올해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예, EPS는 또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상회를 했고. 근데 전반적으로 가이던스도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빠졌습니다. 주가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좀 미스가 되면 미스의 그 폭이 되게 적은데. 적은데 예, 뭐 일부 한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사실 이번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빅테크들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에 지금 뭐 포워드 PR 같은 경우는 22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과거 14배에서 18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그 포워드 PR 자체가 22배를 지금 가리키고 있고 최근에 S&P 500 자체가 24%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뭐 많이 과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과 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뭐 EPS나 매출 아니면은 가이던스가 조금만 미스가 되더라도 시장에서는 일부 조금은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려감에 좀 뭐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일부 소폭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한 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을 보시는 분들 모르겠습니다. 뭐 골드만삭스의 전망치가 늘 맞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지금의 이제 보여주고 있는 요 트렌드가 뭐 5년, 6년 더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타이밍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데 향후 10년 동안 미국 시장의 수익률이 역사적 평균치 이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어떤 전망치를 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어떤 주가 상승률 또는 EPS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게 2024년부터 해서 여기 보시면 하늘 색깔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24년부터 해서 2034년까지 약 10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가장 최고로 올라가게 되면 밴드 상단이죠. 7%. 하단으로 보기에는 마이너스 1%, 만약 베이스라인으로 보게 되면 3% 정도의 평균 수익률을 2034년에 보여주지 않을까. 네. 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는 이제 지금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는 약간의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성장은 하죠. 성장은 하지만 성장률이라는 점을 봤을 때 과거보다는 이제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미국 시장의 어떤 사이클을 보여주지 않을까. 과거에 1940년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여러 이런 사이클을 봤을 때 네. 골드만삭스는 방향을
밑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부분에 따른 여러 가지 이머징 국가도 우리가 늘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사이클을 우리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큰 눈으로 넓은 눈으로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이지 무슨 소리냐. 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골드만 삭스는 이러한 전망치를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시장 이야기 보겠습니다. 돈이 엄청 들어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뭐 중국 시장을 지지난주부터 자금 유입이 어떻게 되고 있다 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지지난주 뭐 2주, 3주 전만 해도 역대급, 뭐 지난 10년 동안 2위를 기록할 정도의 자금 유입이었다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더 많은 자금 유입이 되면서 뭐 역대 최고치를 찍었죠. 하지만 매도세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이게 매도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도세도 과거 어떤 시장에 대비해서도 크게 나왔다. 물론 너무 많이 상승했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부양책이 어느 정도 작동할 것인가 또는 추가적인 부양책이 우리 시장을 정말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는 추가적인 추후의 문제인 것 같고 일단은 큰 자금을 주었다. 큰 정기 자금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자금 유입, 특히나 거래량이 크게 터져 있는 그런 시장은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국내 시장이 어떤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빵 뛰어오르는 모습을 볼 때는 저는 거래량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정말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들어오는 그런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때가 아마 국내 시장도 약간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중국이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시작이 된 것 같고 뭐 대대적인 부양책 때문에 자, 이러한 자금 유입이 있었다. 이건 주간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됐으니까 무조건 오른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향후 조금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률을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 섹터의 자금이 또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미국 시장이. 예, 미국 시장이 지금 사실 2024년 들어서 많이 이제 매도세가 많이 있었던 그런 구간이 있는데 뭐 사실상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 2024년 매도세가 있었고 조정을 줬지만 지금 올타임 하이를 찍는 기술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기 때문에 뭐 지금의 이 매도세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이 정도의 양이면 우리 도망가야 된다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일부 지금 실적 발표 기간 동안에 일부 매도세가 좀 나왔다. 예, 그래서 자금 유출이 일부 있었다 정도만 일단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빅테크의 쏠림 현상이 지금 역대급으로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난 쏠림이 있었다 저희가 많이 전달해드렸지만 최근에 더 올라갔어요. 그 쏠림 현상이. 예,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 그 비중이 약간의 변동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네. 여전히 경기 침체가 높아요? 아니면 이게 좀 줄어든 거예요? 경기 우리가? 침체는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진짜 난리였죠. 맞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색칠을 한 빨간색 글자로 네. 제가 적은 부분은 지난 월 대비해서 더 높아진 리스크고 제가 이제 녹색으로 한 부분은 지난 월, 그러니까 지난 9월에 대비해서는 현저히 낮아졌던 부분을 제가 녹색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크게 줄었습니다. 크게 줄였고 지금 가장 많이 리스크를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번 10월달에 나온 설문조사인데 지정학적 악재. 뭐 이거는 뭐 당연할 거라고 보여줘요. 중종 때문에 그렇게 보여줄 거라고 보여주고 여러 이제 유가적인 부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지정학적 악재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조금 보고 있는 부분이 또 뭐냐면 사실 인플레이션 자체가 2위였어요. 아니 3위였습니다. 지난 9월 달에 3위였는데 지금 2위로 올라섰던 게 지금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자체가 조금 튀어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경제 전체가 많이 결국은 부양책이잖아요. 금리 인하 자체가 부양책의 일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소비가 더 진정이 되고 대출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확 쏠리게 되면 또 다른 인플레이션, 튀어오르는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지 않겠느냐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 9월 대비해서 그래도 큰 폭으로 상승했고 현재
미국에서 아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26%를 기록하고 있는 이 두 번째 리스크 요인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갑자기 껑충 뛰어올랐던 게 바로 미 대선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 대선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리스크로 시장에서는 조금은 작동한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시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나오는 요인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미 대선도 4위를 기록할 만큼 지금 리스크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는 그러면 리스크 중에서 지금 지정학적 악재, 중동 상황이 어떤지. 예. 네. 제가 그래서 사실 요 앞에 지금 지정학적 악재가 1위고요. 2위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인플레이션은 제가 내일 제가 따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지정학적 악재를 가장 우선순위로 리스크를 뽑았는데 아마 이 지정학적 악재가 그냥 아유 뭐 아직 뭐 계속 야 아직도 전쟁하고 있어?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크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주가는 주가대로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지정학적 악재가 뭐 그렇게 리스크인가? 지금 너무 잘 가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더 악화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기 사망 때문에. 소식 계속 들려요. 맞아요. 예, 지금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더 과격한 이제 전쟁으로 벌어진다면 충분히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중동 상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지금 최근에 군사 행동을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가자 지구 그리고 남부 레바논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차지하려고 하는, 근데 그 부분은 늘 중동 지역에서 늘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데 이러한 시기 때 이스라엘이 그 부분을 다시 지금 건들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란 자체는 지금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걸프 국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 외교를 통해서 접촉하고 있고 잠재적인 갈등을 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이제 국가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거다라는 대외적인 그러한 이야기는 하지만 뒤에서는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상황이 좀 악화되고 있는데요. 왜 악화가 되고 있냐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제어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보인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컨트롤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확실성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이라크 전쟁 전과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부분이 지금 중동 상황이고요. 자, 우크라이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반격이 대부분 실패했다. 그리고 전선에서 이제 러시아가 상당히 진전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북한 쪽에서도 지원 나갔다고 막 기사 났잖아요. 북한 그렇죠. 예, 북한에서도 지원이 나갔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재미난 뉴스라고 표현이 좀 그런데 흥미로운. 예, 좀 말도 안 되는 뉴스인데 우크라이나 내에서 콘서트가 있었대요. 콘서트요? 어떤 가수가 콘서트가 있었는데 군인들이 그 콘서트를 가서 네. 남성들을 다 잡아서 징집했대요? 강제 징집을 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지금 병력이 부족하니까. 근데 그 콘서트에 가서 콘서트를 하는 것도 웃긴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 부분에 가서 남자들을 강제 징집했다라는. 근데 그렇게 강제 징집하면은 예. 그게 막 전투의 의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만큼 지금 뭐 너무나도 이제 전선 자체가 좀 위험하다 보니까 뭐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서방 국가에서는 지금 새로운 약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이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저 대만과 중국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뭐 좀 보고 계실 텐데 야, 이거 대만과 중국이 뭐 일어나겠어? 라는 분들도 네, 계시고 네. 이거 잘하면 이거 군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국이 지금 뭐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에서는 향후 몇 년간 대만과 잠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이런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뭐 최근에 너무나도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 중국에 대해서도 남중국해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리스크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애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주 동안 세 번째 주까지 판매량이 20% 증가했다. 사실 중국에서의 애플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를 완전 뒤집는 그런 완전 내용이네요. 뒤집었죠. 예. 이거 20% 증가라는 것은 정말 되게 큰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증가인데, 네. 그래도 지금 사실 이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애플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냐에 따라서 그런 기대감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짤막합니다. 자,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 16 시리즈가 첫 3주 동안에 중국에서 2023년 모델에 비해서 20% 판매가 증가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아이폰 16 프로 그리고 프로 맥스 이런 이제 기종이 큰 성과를 거뒀다. 비싼 거.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AI를 위한 그러한 어떤 수요층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전 들어요. 예,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기를 변경하는 그러한 이제 사이클이 이제는 업데이트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쏠림 현상이 좀 아이폰 쪽에 있지 않을까. 네. 삼성은 줄어들었습니다. 예, 삼성은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이 많이 줄어들었고 애플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갤럭시 뭐 되게 유명한 보이그룹이 갤럭시와의 그 계약이 끊자마자 아이폰 썼죠. 사진에서 아이폰으로 이렇게 한 거 보고서 저건 좀 상도덕에 예, 조금 맞아요. 어긋난다. 너무 보란 듯이 아이폰을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계약 기간 끝나자마자. 자, 한번 잡아주시죠. 갤럭시. 아직 22지만 갤럭시 사랑해요. 삼성전자 화이팅. 예. 자,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런 의미가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그렇게 스물스물 계속 오르나 봐요. 맞아요. 네. 예, 그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합산 판매량이 4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좋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뭐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그래도 합산 판매량이 44%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제 아이폰이 다시 또 돌아왔구나. 네. 뭐 이런 중국 내에서죠. 중국 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구형 모델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뭐 감소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2% 감소했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감소했는데 이 프로와 프로 맥스에 관련돼서는 이게 엄청난 지금 수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내에 뭐 화웨이나 여러 가지 샤오미 같은 이러한 경쟁사들이 많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아이폰의 위치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만 해도 선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뭐 지금 현재 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자, 애플 주가도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빠르게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중국에서 FS 테스트 승인을 받지 못한 테슬라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제가 중국서? 예, 중국에서요. 예, 사실 상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상해에서 아직까지 FSD가 허용됐죠. 이제 또 외국 기업으로서는 와서 그래, 또 자율주행 한번 사업해봐라. 근데 그거를 그 도로에서 테스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로에서. 근데 그게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 한번 해봐라까지 나왔는데 자 이제 진짜 해보세요. 여기까지는 지금 승인까지는 안 했다. 예, 승인까지는 연결이 지금 안 됐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테슬라가 2025년 1분기까지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출시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아직 규제 승인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 당국이 여전히 제안을 검토하고 기술, 데이터 안전 및 법률 준수를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대선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이 좀 지나고 나면 새로운 정부가 나오게 되면서 그 새로운 정부와 또 중국과의 여러 가지 협력적인 부분, 어떻게 이제 미중 갈등이 더 심화가 되면 야 테슬라 너도 나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만약에 뭐 미중 갈등이 조금은 되는 그런 모습이면은 뭐 테슬라에게도 약간의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선까지는 아마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정부가 일부 도시의 시험을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데이터 보안 문제는 여전히 주요 장애물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승인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가의 뉴스레터 애플과 테슬라 소식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도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